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서주환 본장보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업무 설명에 참가해 주신 퇴직연금 사업자 및 협회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설명회를 위해 멀리 세종시에서 찾아와 자리에 빛내주신 고용노동부 남성욱 과장님과 관계자분들 그리고 상명대학교 김재현 교수님께도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회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함께 추진할 업무 계획을 공유 드리고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만을 위해 모든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인 만큼 퇴직연금 시장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최근 우리 자본시장은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를 맞이하여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 기금은 장기적 관점의 전략적 자산 배분 등을 통해 우수한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국민의 노후 자산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퇴직연금의 현실은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합리적인 자산 배분을 통한 적극적인 운용보다는 여전히 원리금 보장 상품 위주의 관행에 머물러 있어 주식시장의 호황이 퇴직연금의 수익률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퇴직연금이 3층 연금 체계의 한 축으로서 국민의 노후를 든든히 지탱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과 시장 참여자 모두가 퇴직연금의 역할에 대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향후 감독 방향과 함께 사업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작년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연금 자산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노력의 결과로 원리금 보장 상품만으로의 투자보다는 자산 배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가입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 투자라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이러한 인식 변화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자산 배분 전략은 복리의 마법을 통해 노후 소득의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단순한 적립금 유치 경쟁에서 벗어나 가입자들에게 보다 합리적인 자산 배분 전략을 안내하고 높은 수익률, 좋은 상품에 대한 질적 경쟁을 확대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금융감독원 또한 고용노동부와 협력하여 투자 가능 상품의 확대 및 자산 배분 투자 유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여러분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로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책임 있는 퇴직연금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저와 여러분을 모두 포함한 국민의 미래를 수탁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단기적인 수수료 수익보다는 가입자의 장기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원칙을 엄중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성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역량을 강화해 주시고 성과에 연동한 합리적인 수수료를 제시하고 수익률, 비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도 실물 이전 확대, 공시제도 개편 등을 통해 가입자 중심의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더 공고히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외형 성장에 맞는 내부 통제 강화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사업 규모 확대 등 회사 내부적으로 양적 성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 검사를 다니다 보면 검사 과정에서는 여전히 가장 기본적이고 그다음에 반복적인 이규 사항이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사실이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사업 추진과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가입자 보호를 위한 관리 체계와 내부 통제에도 균형감 있게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에는 이번 업무 설명회와 별개로 검사 결과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규 사항에 대해서 3월 25일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유드릴 예정이오니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여러분, 국회를 비롯한 사회 각계에서는 기금화 도입 등 퇴직연금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그동안 고여있던 퇴직연금 시장의 보가 허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길이 트이면 자금은 자연스럽게 수익률이 가입자의 눈높이에
맞춰지는 것으로 거세게 흐를 것이며,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업자들은 도태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사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물길을 이끄는 유능한 수로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명에서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각 회사에 올해 한 해 사업계획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을 반드시 회사에 돌아가셔서 회사의 최고 경영층에게 반드시 공유해 주셔서 회사 전체적으로 퇴직금과 관련한 고용부와 그다음에 금감원의 감독 검사 방향이 꼭 공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금융감독원도 고용노동부와 함께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힘을 모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월요일자로 왔습니다. 신인 퇴직연금 복지과장 남성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오니까 반가운 얼굴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차 타고 올라오면서 세봤어요. 그러니까 딱 2년 9개월 됐더라고요. 제가 2년 9개월까지 이제 퇴직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이었고, 이제 다른 곳에서 좀 일을 하다가 지금 이제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을 했던 시기가 2021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사업자분과도 이제 일을 많이 했고 작업반도 많이 했고,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아는 얼굴들이 많습니다. 반갑고요. 앞으로도 더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례적으로 온 겁니다. 보통 이렇게 자기 했던 업무를 3년 안에 이렇게 다시 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 퇴직연금 복지과라는 자리가 저희 부처 안에서 꽤나 큰 과입니다. 그래서 보통 초임과장은 작은 과로 가요. 저 초임과장이거든요. 이번에 과장보직을 처음 받아서. 그래서 저도 이게 발령이 났을 때 왜 대체 날까? 왜 나를 보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아마도 제가 이제 21년부터 23년 동안 있는 동안 퇴직연금 제도가 되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까 김재현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또 지금이 이제 큰 변화를 또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된 것 같고 여러분들과 또 일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퇴직연금제도 정책 방향이라는 이제 발표 자료를 오늘 설명을 드리지만 제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저희 담당 서희관 사무관님이 제가 오기 전에 작성을 해놓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 부처의 퇴직연금제 전체적인 정책 방향은 맞습니다. 근데 이거 플러스 알파로 많은 것들을 할 겁니다. 당연히 이제 과장이 새로 오면 과장의 새로운 색깔을 담고 새로운 생각들을 또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고 이거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할 거다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도입 경감의 의, 성과와 한계, 26년 정책 방향 및 당부 사항입니다. 제가 퇴직연금 할 때만 해도 이제 300조 넘었다고 막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개인연금이랑 또이또이가 됐네 라고 하면서 이제 곧 개인연금을 넘어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재작년 기준으로만 봐도 이미 개인연금을 넘어섰더라고요. 433조가 됐고, 아까 김재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마 25년도는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아마 앞 숫자가 바뀌지 않을까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퇴직연금은 지금 양적으로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연금제도라는 것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층적 연금 체계에서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예전에는 제가 21년도에 왔을 때만 해도 저희 부처 안에서도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국회에서도 그렇게 관심도가 높지 않았어요. 그때도 연금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있었는데 주로 연금 특위나 이런 데서 논의하는 게 국민연금이었지 퇴직연금을 크게 논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연금 특위에서 거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는 게 퇴직연금입니다. 그만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입 경감의 의인데요. 아까 김재현 교수님 자료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05년도에 퇴직연금이 도입이 됐고, 제가 있을 때 이제 했던 것들이 지금 우리 공단도 왔지만 중소퇴직기금, 그 다음에 디폴트 옵션,
그때 수수료 부과 기준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퇴직금도 이제 IRP로 지급하도록 그런 여러 가지 제도 개편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하는 것 중에 확정된 것이 퇴직연금 의무화. 이제 퇴직연금 의무화라고 했을 때 이게 연금 수령 의무화로 이제 인식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노사정 선언에서는 퇴직급여 사회적립 의무화라는 워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아는 퇴직연금 의무화입니다. 거기에다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그래서 이미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오늘 오전에도 저희가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했어요. 거기서 이제 퇴직연금 안건이 올라가서 전부처에서 이제 의견을 조금 조율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부처 간에는 어느 정도 의견을 맞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속도가 빠르게 진행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왜 저를 이과에 보냈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강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추진력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소통 능력입니다. 제가 추진력은 제가 어느 과에 있든지 일을 되게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차관님도 빨리 해라라는 의미로 보내신 것 같고 소통은 제가 소통을 생각보다 잘합니다. 우리 김재훈 교수님이랑 소통 잘하고 사실 제가 있을 때 금감원이랑도 협력체계가 제일 좋았습니다. 금감원과 수시로 소통하고 금감원과 함께 감독도 들어가고 아마 그때 힘드셨던 분들도 많은 걸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아마 또 그럴 겁니다. 저희 금감원과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서 많은 것들을 들춰내고 많은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고 많은 것들을 상의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맞은편에 사업자분들과도 저는 사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사실 저는 사무관으로 할 때 뭐 일주일에 작업반 3개씩 돌리면서 사업자분들 한 40-50명이랑 늘 같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아는 얼굴들이 많고 또 사업자분들도 저를 편하게 생각을 해주시니까 많은 제보도 해주시고 많이 협조도 해주시고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금감원 그리고 뭐 전문가분들도 마찬가지고 사업자분들이랑도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일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놓여진 과제는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의 활성화라기보다는 도입이죠. 도입이 우리 앞에 놓여진 주요한 과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기타 과제도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소퇴직기금 사업장 규모 확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7월 시행으로 이미 법률이 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성과와 한계예요. 지금 이제 24년 말 기준으로 이제 12.9% 증가를 했고 아마 이제 25년 기준이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증가율이 더 높은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퇴직연금 시장은 더 빠르게 성장할 거고 사실 퇴직연금 의무화가 여기에 속도를 더 붙이겠죠. 당연히 우리가 지금 사업장 기준으로는 지금 한 4분의 1밖에 가입을 안 했고 가입자 기준으로도 한 절반 정도밖에 가입을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가 의무화가 되면 우리가 지금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당 부분의 재원들이 퇴직연금 시장으로 들어오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현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또 우리 금감원 부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지금 가장 당면한 과제 중에 하나가 수익률입니다. 그렇죠? 수익률을 많이 내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제도 개편, 기금형도 그 중에 일환이죠. 방법들을 동원을 해서 수익률을 높이면 양적 성장이 더욱 가속화될 걸로 보입니다. 이제 중소퇴직기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4년 만에 적립금이 1.5조 원 그리고 누적 수익률이 25% 정도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 21년도에 근태법 2번 개정할 때 중소퇴직기금 법률도 통과를 시켰거든요. 그때도 기금형 논의가 있었어요. 기금형 논의가 있었는데 그때 기금형 논의를 할 때 그때 전제 조건으로 붙인 게 중소퇴직기금을 먼저 도입을 하고 중소퇴직기금이 성과가 있다라고 하면 기금형 제도를 도입을 하자라고 우리가 이제 그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금형을 도입 추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중소퇴직기금이 이만큼의 성과를 냈기 때문에 진행이 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기금형 제도 도입 자체에 대해서 지금 정부 측에서도 의견이 합치가 됐고 여야 간에도 큰 이견은 없습니다. 그 아주 세부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이견은 있겠지만 도입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 사이드 안에서도 오늘 경제장관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맞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퇴직연금 제도가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양적 성장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퇴직연금 제도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제도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제1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후불임금이기도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수급권 부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보다 이 수급권 부분이 문제가 많습니다. 외부에 아직 많이 드러나지는 않았죠. 근데 기금형이 도입되고 퇴직연금이 점점 더 주목을 받으면서 이 문제들이 더 크게 주목을 받을 겁니다. 뒤에 당부 사항에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금감원과 우리 사업자, 그 다음에 우리 사업주들의 역할이 강화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DB를 도입을 했지만 DB 사업장 중에 상당수가 최소적립금을 미달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이제 최소적립금 3분의 1을 못 채우면 이제 과태료 부과 조문도 그때 넣었거든요. 예, 그때 넣어서 작년 말부터 과태료를 부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저희가 공공 부문을 먼저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그 과태료 부과 범위를 점점 넓힐 겁니다. 예, 넓힐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업자분들도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 DC형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8.33%를 항상 납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납입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거는 사실 지연이자를 물게 돼 있고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임금 체불입니다. 예, 임금 체불인데 여러분도 고충이 있으시죠, 그렇죠? 예, 사업주들이 임금 명부라고 하나요? 명세서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을 잘 협조를 안 해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납입이 되었는지 아닌지 우리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라는 애로점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제도 개편도 같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간에 이제 민간 협업, 기업은행과 업무 협약을 맺어서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지원 체계도 마련을 했고 재정검증 가이드북도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도 부과를 하기 위해서 계도기간도 했고 실제로 과태료 부과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페이지에 작성이 되어 있고, 중요한 건 관리를 강화해서 수급권, 우리 노동자들의, 여러분도 노동자잖아요 사실은, 그쵸? 노동자들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부분이 중요한 축이 될 겁니다. 수익률은 24년 기준으로 4.77%고 아까 김재영 교수님 말씀 주셨지만 아마 더 25년 기준은 더 올라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퇴직연금은 매년, 우리 여기 사실 기자분들도 와 계시지만 늘 때려 맞는 게 수익률입니다. 어떻게 5년 수익률이 2%대밖에 안 되냐, 물가 상승률도 못 쫓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게 퇴직연금이 맞냐, 차라리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게 낫지 않겠냐 수준까지 기자분들이 언급을 해주세요. 그만큼 수익률이라는 것은 우리 퇴직연금의 아킬레스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올려야 하는 부분이고, 필요한 부분은 제도 개편으로 하고 더 필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노력도 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다행스럽게도 실적 배당형 투자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부원장님께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더 가속화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옵션, 그 다음에 DB, IPS, 적립금융위원회, 그 다음에 IRP, 적립금융위원회도 제가 있을 때 도입을 했거든요.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볼 겁니다, 올해. 그러니까 제가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떠났는데 그 제도들이 생각보다 잘 안착이 안 되어 있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이제 제가 월요일자로 왔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담당 사무관님들한테 이제 보고를 받고 있는데 되게 불만스러운 게 이 IPS 부분과 디폴트 옵션과 수수료입니다. 그때 분명히 제도적 개편을 상당 부분 해서 많은 기회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생각보다 뒤에 후속 조치가 원래의 취지대로 잘 안 된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올해 중점적으로 좀 볼 겁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도 충분히 제도 개편이 추가로 있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디폴트 옵션은 양적으로는 지금 상당히 빠르게 금액이 증가는 하고 있지만 수익률도 저기 양호하다고 표현은 하고 있지만 사실 디폴트 옵션 전체 수익률을 보면 원리금 보완 상품 비율이 너무 높다 보니 여전히 우리가 자랑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균형 잡힌 투자를 통해 보다 많은 적립금을 쌓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거는 진짜 많이 늘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퇴직연금 의무화라는 표현을 이제 오해한다고 해서 안 쓴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소위 그 연금 수령 의무화로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 연금 수령 부분인데요. 계좌 기준으로는 13%, 금액 기준으로는 57%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아마 외부에서 볼 때는 애게라고 하시긴 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매년 30%씩 올라가고 있는 거긴 해요. 그렇죠? 4에서 7, 7에서 10, 10에서 13. 사실은 빠른 증가율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여전히 너무 적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이 연금 수령 부분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고, 특히나 아까 김재영 교수님 말씀도 해주셨고 이제 부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연금 수령 상품이 매력적이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 퇴직연금은 연금 수령 상품이 너무 제한적이고 그 상품이 몇 개가 되지 않아요. 사실 저는 보험업권에서 이런 연금 수령 상품을 많이 개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그때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금 수령 상품 부분도 아마 금감원도 아마 이 부분을 생각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같이 들여다보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우리 세제 부분, 아마 세제 부분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희가 재경부랑 이번에 작업반도 같이 하고 재경부랑 좀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연금 쪽에 좀 더 많은 세제 혜택이 좀 들어가고, 그 세제 혜택이 단순히 그냥 지원하는 걸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끔 유도하는 세제 혜택이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정책 방향 및 당부 사항입니다. 당연히 근본적인 목적은 일하는 국민의 수급권 보호 및 든든한 노후 생활 보장입니다. 우리는 그냥 국민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냥 국민이라고 하면 국민연금과 차별성이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퇴직연금은 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방향은 보편성 제고, 이거는 퇴직연금 의무화 관련된 부분이겠죠. 수익률 향상, 더 말씀드릴 것도 없고, 연금성 강화, 이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제도 개편이 진행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편성 제고는 이제 퇴직연금 도입 단계적 의무화 이미 합의가 되었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이제 실시를 합니다. 실태조사 실시를 해서 실제로 어떤 사업장 규모부터 먼저 도입을 하고 거기에 이제 재정이나 세제 지원을 붙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업장 규모에 어느 정도의 재정을 투입을 해서 빠르게 의무화를 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실태조사와 재정 지원이 같이 붙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아까 말씀드린 DB나 DC 사회적립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퇴직연금 사업자와 사용자 등 역할을 구체화해서 가능하면 법률에 박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강화를 시키고, 수익률 제고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기금형은 세 가지 기금형이 도입이 되죠. 지금 도입되어 있는 중소퇴직기금을 확대한 공공형 기금과 그 다음에 연합형 기금, 그 다음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실 금융기관형 기금, 이 세 가지 형태가 도입이 될 거고, 이 세 가지 형태 도입을 위해서 지금 작업반이 킥오프가 됐고 아마 7월 정도까지 끊임없는 토론과 많은 대안을 검토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디폴트 옵션도 개선을 할 거고, 사업자 평가는 제가 이미 담당 사무관님한테 지시를 해놨어요.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는 아주 큰 폭으로 개편을 할 겁니다. 아주 큰 폭으로 개편, 실질적으로 이 평가 제도가 외부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되도록 아마 큰 폭으로 개편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연금 수령 유도와 관련해서도 담보대출 활성화, 저희 때 제가 있을 때도 항상 이슈였는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청년층 저소득 근로자들이 이제 연금 자산을 조금 더 빠르게 일찍부터 형성하기 위한 지원 방안들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노사정 공동선언은 아마 대부분 보셨을 거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보셨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기금형 도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계약형과 공존해서 같이 성장하는 방식으로 도입을 한다.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을 신규로 도입한다. 중소퇴직기금을 300인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을 활성화한다.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기금 활용 금지. 당연한 얘기죠. 사실은 당연한데 그에 대한 신뢰가 아직 충분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거는 수타자 책임으로 구체화될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정립 의무화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퇴직급여 제도는 아까 김재현 교수께서 말씀 주셨는데 퇴직금 제도가 폐지가 될 겁니다. 퇴직금 제도가 폐지가 되고 퇴직연금 제도를 일원화가 되고 계약헌과 기금형이 경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장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아까 근로자 수급권 보호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DB형 같은 경우에도 올해 500개 사업장 감독을 들어갈 예정이고 재정검증 제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다 보면 사업장들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의 계도기간을 준 후에 조금은 더 엄격하게 과태료 부과나 이런 조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DC형 관련해서도 지금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이 필요하죠. 부담금 미납 사업장을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어떤 기준으로 파악하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될 것인가는 지금 저희 담당 사무관께서 열심히 안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나중에 공유 드리는 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사무관으로 퇴직연금 복지과에 2년 반이 있었거든요. 2년 반. 그때 퇴직연금을 전담해서 일을 했었고 그때는 퇴직연금 담당 사무관이 저 포함 2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모든 걸 담당하고 있었어요. 제 말고 다른 사무관은 수습사무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밑에 퇴직연금 담당만 서기관 포함 4명이 있고 주무관님도 4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에 덧붙여서 사실 저한테는 시간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무관 때 2년 반이 있었지만 과장은 보통 2년을 넘게는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1년에서 1년 반? 보통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길게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 안에 제가 하고 싶은 걸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재촉하게 될 거고 우리 금감원도 좀 더 재촉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건데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는 이제 퇴직연금과 퇴직연금 사업자분들 그다음에 우리 노동자분들의 수급권 부분들이 같은 방향으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제가 그 부분도 강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금융기관이다 보니까 정무위에 있는 국회의원님들께는 이제 많은 설명도 하시고 노력도 하시는데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지금 기후노동위원회죠. 기후노동위원회는 별로 그런 설명을 소상히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후노동위원회에서 퇴직연금이 논의가 되면 퇴직연금 사업자는 별로 수익도 못 내고 제대로 역할도 안 하면서 수수료만 착취하는 그런 존재로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노력이 부족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아까 김재현 교수님도 금감원도 말씀 주셨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있고 많은 기여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퇴직연금 시장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기후노동위원회 위원실이나 위원님들한테도 소상히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모든 결정은 거기서 이루어져요. 정무위에서 아무리 의견을 준다고 하더라도 기후노동위원회에서 안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앞으로도 이제 많은 걸 상의를 드리겠지만 그런 부분들까지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도 이제 성장하고 저희도 이제 그런 노동자분들의 수급권도 보장되고 좀 더 퇴직연금이 잘 발전해서 그게 저희의 성과도 되고 결론적으로는 노동자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을 되는 방향으로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금융감독원 연금감독실장 김기복입니다. 저 교수님이랑 과장님께서 워낙 달변가로서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실무적인 부분에서 오늘 준비한 내용 좀 충실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제 저기 교수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고용노동부 그리고 이 업계분들과 좀 소통하면서 올 한 해 많은 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 있으시면 경청하고 저희가 하는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고령화 장수 리스크가 이제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이제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이제 필수 안정 보장 장치로서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근로자의 이제 안정적 노후를 책임지는 금융 시스템의 근본적인 핵심 축으로 점차 그 중요성과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많은 이해계 관계자분들과 함께 퇴직연금 제도에서 더 나은 시대적 변화를 맞이하고자 금년도 감독검사 방향을 설정하였고 이를 설명드리는 근본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명의 주요 구성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요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첫째, 퇴직연금 시장 현황입니다. 최근 퇴직연금의 적립금 변화, 수익률 추이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퇴직연금 시장 규모의 변화 특징을 살펴볼 것입니다. 둘째, 퇴직연금 감독 방향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 및 수익 제고 등을 위해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퇴직연금 사업자분들께 어떤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셔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퇴직연금 검사 방향입니다. 전년도 주요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중점 검사 방향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퇴직연금 시장 현황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설명드린 퇴직연금 시장 현황은 공식적인 자료는 아니고요. 잠정적인 집계 자료입니다. 추후로 보도 자료를 이제 고용노동부랑 같이 설명드릴 예정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퇴직연금 시장의 적립금 변화입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이제 적립금 규모의 급속한 증가입니다. 24년 말 430조 원이었는데 25년 말 잠정적으로 500조 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만에 70조 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건 단순한 숫자만 아니라 우리나라 퇴직연금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상징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도별 적립금 현황을 보시면 DB는 229조 원으로 46%, DC는 142조 원으로 28%, 그리고 IRP는 131조 원으로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전년도와의 제도금 적립금 구성 비율의 변화입니다. 24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DB형은 전체의 50%를 차지했고 DC형은 27%, 그리고 IRP는 23%를 차지했습니다. 전년도 대비 DB형의 비중이 50%에서 46%로 4%포인트 감소했고 DC형과 IRP는 각각 1%포인트 그리고 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거를 이제 사업자분들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입자들이 스스로 투자 의사 결정 권한을 갖는 DC형과 IRP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투자자 보호 및 수익률 제고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26년 감독 검사 방향은 이러한 시장의 구조 변화 트렌드를 좀 감안하여 설정했으니 이를 좀 염두에 두시면 명확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투자로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도표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스로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DC, IRP에 대한 투자자들의 그러니까 가입자들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실적 배당 상품의 비중 증가입니다. 실적 배당 상품 투자 비율은 24년도 17.4%에서 25년도 24.6%로 증가했는데 이는 근래에 들어서 가장 높은 수치이고 15년도 6.9%에 비해서도 급격히 증가한 결과입니다. 이는 가입자들의 어떤 수익률 추구 성향이 반영된 거고요. 이제 단순히 적립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후 자산을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간 이제 고용노동부나 금융감독원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 퇴직연금 투자 백서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 가입자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신의 퇴직연금 자산을 운용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린 바도 있고요. DB형 사용자 및 기업 담당자들에 대해서는 DB 적립금 운용위원회 실무 사례집을 배포하여 실제 운용 사례와 노하우도 공유한 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노력한 부분 등이 최근의 패러다임 변화에도 좀 반영되지 않았나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잠정 수익률 집계입니다. 25년도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은 6.47%입니다.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제도별로는 뚜렷하게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술 하겠지만 이제 IRP 경우에는 9.4%, DC는 8.5%인데 반해 DB는 3.5%로 다른 제도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이제 DC, IRP는 개인이 좀 더 적극적인 자산 운용을 선택하고 있는 반면에 DB는 여전히 예금, 채권 등의 지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치우치고 있어서 보수적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퇴직연금 전체가 높은 수익률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은 좀 고무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DB에서 자산 배분 투자가 아직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분들도 이 부분을 좀 명심히 염두에 두시고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시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 방향에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시장 현황을 바탕으로 금융감독원이 생각하는 26년도 퇴직연금 감독 방향입니다. 26년도는 책임 있는 운용 환경을 조성해서 어떤 가입자를 보호하고 수익률을 계산하는데 감독을 좀 초점하려고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첫째로 정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공시해서 경쟁을 촉진하려고 합니다. 가입자가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도 있도록 저희가 감독 역량을 집중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가입자 수급권 보호 관련입니다. 찾아가지 못한 미청구 퇴직연금을 찾아주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민원 발생을 예방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익률 제고 노력입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이제 상승 추세에 있지만 아직까지 디폴트 옵션이나 DB 제도의 수익률이 굉장히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개선하는 데 노력을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세부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한 공시로 건전한 퇴직연금 발전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투명한 공시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사용자 친화적 연금 포탈로 변환하고자 합니다. 현재 연금 포탈 공시는 찾아보거나 이제 비교하기 어려운 화면 구성 일부 있어가지고요. 가입자들이 내게 맞는 어떤 사업자 또는 상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쉽게 답을 내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화면 구성을 근본적으로 좀 바꾸려고 합니다. 펀드나 ETF에 대해서 좀 위험 등급을 추가적으로 제공하고 신탁 펀드, ETF 등 어떤 상품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수익률 정보를 제공해서 비교 편의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또한 현재 그 디폴트 옵션 수익률은 상품별로만 이제 제공되고 있는데요. 이를 사업자별로도 비교될 수 있도록 개편해서 어떤 사업자의 디폴트 옵션, 어떤 상품이 나은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가지고 더 좋은 퇴직연금 상품 그리고 디폴트 옵션을 구성하고자 하는 어떤 퇴직연금 사업자분들이 어떤 노력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가입자분들은 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서 TDF 공시 개정이랑 이제 자산 분산 요건 신설입니다. TDF 공시 서식 주요 변경 내용은 저 왼쪽에 있는 박스와 같고요. TDF 운용 전략을 좀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 안전자산, 위험자산 비중을 명확하게 표시해서 적격 TDF 여부를 이제 공시 서류에 명확하게 기재토록 이제 할 예정이고 4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이와 함께 이제 자산 분산 요건을 시행해서 특정 국가에 집중되는 등 어떤 위험이 확대되는 사항을 좀 방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과제는 연금저축 보고서 전면 개편입니다. 현재 이제 연금저축 업무 보고서는 이제 5개 항목에 불과한데 이제 반면 퇴직연금 업무 보고서는 30개 항목으로 그 양적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연금저축에 대해서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서 퇴직연금 수준으로 업무 보고서를 좀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명한 공시 그리고 정보 제공을 통해 가입자의 선택권을 좀 강화하고 퇴직연금 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입자 수급권 보호 강화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 관련입니다. 작년 9월달 기준으로 봤을 때 미청구 적립금이 1,309억 원, 관련 근로자가 약 7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많은 근로자가 그 알지 못해 찾아가지 못한 퇴직연금이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 이제 금융감독원은 이제 사업자분들이랑 같이 공동으로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했고 많은 가입자분들이 이제 본인의 재산을 찾아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4분기 중 캠페인을 추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업자분들께서 계획하셨던 작년에도 하셨던 비대면 청구 시스템 도입 결과를 좀 포함해서 보도 자료를 추가적으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퇴직연금 사업자분들도 어떤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서 힘쓰고 계시다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올해도 계속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급권 보호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 과제는 연금 기능 강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듯이 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 20%를 초과했고 자녀 평균 수명이 20년 이상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가면 이제 장수 리스크에 노출될 우려가 더욱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기재부는 이제 연금 수령 촉진하기 위한 어떤 세제 개편을 개선했습니다. 종신연금 수령 시 연금 소득세를 낮추고 20년 초과 퇴직연금 수령 시 퇴직 소득세율 감면토록 세제 개편을 단행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제 장수 리스크에 대비해서 퇴직연금 사업자분들도 어떤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 이제 금감원은 가입자분들이 20년을 초과해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퇴직연금 상품을 이제 사업자분들께서 좀 라인업을 정비하시고 장기 수령에 따른 어떤 인센티브들을 적극 안내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 인출기 상품인 보증형 실적배당 보험 상품도 활성화하고 인출 전용 상품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감원도 이제 수령 기간 장기화의 일환으로 이제 종신연금 수령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 고민해볼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연금 기능 이제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자 간담회를 금년 5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제 퇴직연금 사업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자 수급권 보호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발생했던 어떤 이제 민원 사례를 잠깐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10월 이제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에 어떤 계약 이전 시 발생하는 어떤 비용이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물 이전 서비스를 많은 가입자들이 이용해 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퇴직연금 사업자 변경하는 데서 이제 실물 이전을 신청했는데 담당 어떤 금융회사 직원의 실수로 실물 이전이 현금 이전으로 오류 처리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이제 가입자가 이제 손실도 발생했고 때마침 이제 그날 이제 주식시장 변동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언론 보도도 있었고 민원까지도 이제 제기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사고가 이제 발생했었던 거는 어떤 담당 직원의 실수고 어떤 휴먼 에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스템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스템을 좀 개선하고 통제 절차를 좀 강화하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이 최근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증시 상황의 어떤 변동폭이 굉장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관련 업무 절차를 좀 실무 이전과 관련돼서 수급권 보호와 관련돼서 점검하여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인 이제 수익률 제고 노력입니다. 이제 디폴트 옵션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이제 대국민 안내를 좀 올해는 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고용노동부랑 함께 올해 2월 27일 날 보도 자료를 안내해 드리긴 했지만 최근에 이제 디폴트 옵션 운용 어떤 실정이 다소 약간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운용 지시가 없는 어떤 대기성 어떤 자금에 대해서 장기 자산 배분 도구로서 이제 도입된 제도가 디폴트 옵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안정형 상품에 치우쳐서 예금, GIC 같은 어떤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만 치우치고 있어서 제도 도입 취지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투자자 그 유형별로도 수익률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24년보다도 오히려 좀
감소했습니다. 작년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약 76% 정도 이제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디폴트 옵션 수익률이 하락했다는 것은 좀 아쉬운 측면이 좀 큽니다. 그래서 금감원은 더 좋은 디폴트 옵션 어떤 상품이 제시될 수 있도록 올해 좀 노력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사업자분들께서는 좀 장기 자산 투자가 가능하도록 밸런스드 펀드나 어떤 TDF 같은 어떤 상품 위주로 이제 좀 디폴트 옵션 상품을 좀 개발해 주시고 가입자들한테 좀 장기 자산 배분 투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교육 홍보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투자 가능 상품을 좀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그럴 예정이고 건의할 그런 부분이라는 걸 모두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종투사 발행 어음이나 IMA 뭐 투자 허용을 좀 금융위 등에 건의할 예정이고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상품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안정적이고 수익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사업자분들께서도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DB 수익률이 좀 다른 IRP, DC에 비해서 많이 낮은 어떤 3.5% 수준으로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DB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분들이 현명한 자산 배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자분들께서는 이제 단순히 상품을 제공하는 어떤 판매사 역할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수익률을 함께 고민하는 어떤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금감원은 이제 사업자 그리고 사용자분들께 DB 적립금의 어떤 합리적인 운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분들한테는 DB 제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어떤 차별적 상품 제공 금지 등 유의사항을 어떤 수시로 좀 말씀드리고 사용자분들께는 보도자를 통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은 DB 운용 모범 사례 등을 좀 배포해서 안내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약간 이제 어떤 그 머니 무브와 관련해서 약간 유의할 사항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DB 연말 원리금 보장 상품 같은 경우에 어떤 만기 집중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저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5년도에 어떤 만기 도래 집중 현황 12월에 집중하는 비중이 특히 이제 굉장히 24년도에 비해서 증가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은행 예적금이나 어떤 보험사 GIC 상품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심화됐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이에 따른 리스크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분들께서는 좀 리스크 해지를 위해 가지고 원리금 보장 상품에 있어서 만기 다변화를 좀 신경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저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용자에 대한 또 컨설팅도 통해 가지고 어떤 채권이나 실적 배당 어떤 상품 등의 자산 배분 투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 퇴직연금 이제 검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감원에서는 이제 작년에 퇴직연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수급권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업무 처리는 없는지 그리고 디폴트 옵션과 같이 신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25년도 검사 결과를 토대로 주요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26년도 중점 검사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년도 퇴직연금 주요 지적사항입니다. 지난해 검사 결과 이제 여러 사업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생한 어떤 주요 지적사항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디폴트 옵션 운용 개시 경과기한 미준수입니다. 디폴트 옵션은 이제 기존 상품 만기 후 6주의 대기 기간을 거친 후 개시되어야 되는 상품임에도 이를 조기에 개시하거나 6주가 지났음에도 개시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가입자의 수익률과 직결되는 게 이제 디폴트 옵션이니까요. 관련 절차가 제대로 준수될 수 있도록 업무 절차, 시스템 등을 좀 점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퇴직연금 중도 인출 기준 위반입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이제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이제 제한적으로 인출이 가능한데 일부 사업자가 이제
사유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중도 인출을 허용하거나 증빙 서류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출해 주신 그런 사례 등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해상충 방지 투자 규제 위반입니다. 예, 확정 기여형 가입자는 이제 사용자나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채권 등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법적 제약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 없이 매수를 허용하는 그런 사례가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투자한도 규제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퇴직연금의 핵심 규제로 잘 아시다시피 그런 규제로 있으니까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유의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계약 이전 지연 사례입니다. 사업자의 이제 계약 이전 처리가 계약서 기준보다 늦게 처리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연 처리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연 보상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부 통제 절차를 다시 한번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년도 이제 퇴직연금 검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가입자 수급권 보호 및 사업자의 성관주의 의무를 유행토록 이제 26년도 검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가입권 수급권 및 권익 취해 관련 부당한 업무 관행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이제 디폴트 옵션 미준수나 이제 계약 이전 지연 사례 등과 같이 이제 퇴직급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어떤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거나 침해하는 부당한 업무 관행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상품 제시 등에서의 성관주의 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품 제시, 운용 지원 등 이제 운용 관리 업무 수행할 때 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이제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시하고 있는지를 이제 상품 등을 보려고 하고 상품 선택의 기회가 어떤 대기업이나 소형 기업에 있어서 좀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이제 금년 검사 시 주요 잣대로 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퇴직연금 영업 관련 이제 불공정 과당 경쟁 행위 검사입니다. 이제 퇴직연금 시장이 이제 비약적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각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전략적으로 퇴직연금 그 사업부에 대해서 이제 강화하려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어떤 실물 이전 제도 도입 등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상대방의 어떤 퇴직연금을 좀 이제 모집하시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특별이익 제공 같은 어떤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금년 검사에서 한번 좀 면밀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CPC를 통해서 퇴직연금 사업자 각 사업자들께서 이제 자체 점검을 실시도록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주 후에 정확히 이제 3월 25일 날 이제 준법감 시인 대상 이제 업무 설명회 때 동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인데요. 이제 사업자분들께서도 자체 점검 기회를 통해서 내부 업무 절차를 잘 점검해 보시고 미미한 부분은 미리 보완해서 건전한 퇴직연금 시장 질서 확립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금융감독원의 이제 올해 26년도 그리고 감독 검사 방향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